가짜 직업 전문가들의 근본 없는 대화 전쟁. 오늘도 열띤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가 포기해. 네가 포기해. 한 여자를 두고 서로 포기하라며 싸우는 두 친구. 너도 표나리 사랑해. 나도 표나리 사랑할 거야. 이 사랑 싸움의 주인공인 표나리입니다. 그렇게 열린 삼자대면. 사장 우리 셋. 너 그 진심이지? 싫어? 내가 도대체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나 두 분 안 볼 거예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래. 우리 둘 다 만나. 셋이 하는 연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게 뭐야? 셋이 하는 연애가 어딨어 세상에. 뭐 상상을 해본 적도 없으세요? 없어요. 셋이 한다 하면 몰래 바람을 핀다든지 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봤지만 셋이 뭐 합의를 한 상황에서 연애하는 게 있다면서요 요즘에? 폴리아모리 다자간의 연애라고 하는데 서로 소유하거나 독점하지 않는 연애를 뜻하고요. 바람 피는 거랑은 다른 게 바람은 이제 몰래 핀다면 이 다자간의 연애는 합의하에 나는 너를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도 되고 너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고. 폴리아모리. 예. 또 새로운 거를 알게 됐는데 예. 셋이 하는 연애 가능하다 대 불가능하다. 우리 이경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연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갑이 연애하자, 을이 수락을 하자. 뭐 연애라한테 가불이에요.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은 보통 이제 자유의사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다자간에도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갑, 을, 병, 정도이고. 다 들어봤죠. 아니 왜 이렇게 정색을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보겠다. 오케이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민법, 형법을 뛰어넘어서는 최상위의 법, 뭐죠? 헌법에서는 11조에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네. 누구든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여럿이서. 그렇죠. 헌법이 그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법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있는 법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드라마 봤을 때 이 공효진 씨가 연기한 표나리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나는 솔로 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인기 많은 옥순이 맨날 울잖아. 맞아요. 구기 강수도 오열을 했어 앉아서 너무 괴로웠대. 맞아. 그게 괴로운 게 나를 두고 두 명이 막 경쟁을 하고 이 사람이 좀 속상해하는 게 보이면 좀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또 가상 사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격 차이가 왜 생기느냐? 연애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연애를 할 때 다양하게 만나봤다면 이 사람이랑 나랑 맞는지 이 사람이 나랑 더 맞는지 뭐 이런 성격적으로 맞는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없겠죠. 연애할 때 비교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결혼을 하신 건가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이 사람이 운명적 상대라는 걸 그냥 느끼고 한 그쵸.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딱 보자마자. 이경민 변호사님 좀 고르고 골라. 저도 운명이에요. 운명인데 지금 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건 예. 다른 케이스들의 연애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번 경험을 해보면 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잘 맞다 이런 걸 이제 깨우칠 수가 있고 표나리 씨도 남자들은 표나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표나리도 정말로 이제 마음이 가는 사람을 정하게 됐고 결국 끝에 가서는 좋은 끝맺음을 맺었다. 행복하겠어.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양쪽이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조정석이나 고경표님은 이 관계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 고경표 씨나 조정석님 입장이 됐다면 좀 이 상처가 꽤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표나리가 나를 선택해줬다 그래도 그때 이제 막 경쟁을 하면서 막 힘들었던 불안했던 그 마음, 트라우마가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연애라는 건 물론 설레고 막 두근거리고 이런 감정도 있지만 좀 안정적인 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롤러코스터만 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앞서 이제 토론이 VCR 내용만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고경표 씨랑 공효진 씨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조정석 씨가 공효진 씨한테 마음을 드러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조정석 씨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거고 그리고 심지어 고경표 씨랑 조정석 씨는 친구인 거고 이게 고경표 씨가 굉장히 짜증나는 이게 뭐야. 어때요? 고경표 씨 입장이었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날 무시하나? 거의 뭐 다시 안 보자는 건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얘가 그렇게까지 좋나? 오죽하면 이랬을까? 이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가지지 못한 상황을 더 이상화하고 꾸며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그 러브 액츄얼리 보면 예. 친구 와이프인데 맥을 하잖아요. 친구가 위에 있어요. 거실에 있지 않나?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 크리스마스라고 뭐 형가대가 왔다고 내려오라고 해요. 친구 부인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야, 이 남편 입장이 진짜 사실 그렇죠. 완전 죽일놈이죠. 어쨌든 그 사람은 마음을 표현하고 접었어요. 키이라 나이틀리의 뽀뽀를 한번 받고. 아, 심지어 뽀뽀를 했어? 그가 뛰어와서 뽀뽀를 했어. 야, 이게 한국의 아파트에선 절대 벌어질 수 없는 맞아요, 일인데 맞아요. 이게 미국 주택이어가지고 이게 자기야 누구야? 그러고 나왔으면 와. 너 왜 왔어? 그럼 거기에 난 널 사랑해 이렇게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스케치.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진짜로 그 친구가 선 넘은 게 이게 지금 불화의 원인이에요. 사실 보통 생각하기에 부정행위를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 그렇죠. 그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의 범죄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 사랑해라는 표현도 그렇고 뭐 자기, 애칭을 부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거로 제출이 되면 부정행위로 인정을 해줘요. 법적으로요? 네. 그럼 하트 이모티콘만 보냈다 이런 거는요? 하트도 당연히 되죠. 하트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표현을 한 거니까. 보내셨어요? 뭐 누구한테? 하트를 콕 집어서. 그 요즘은 이제 카톡에 뭐 따봉이랑 하트 표시나 하트 이런 거는 누구한테 보내셨죠? 모든 사람들한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스케치북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다고 예. 하는데 이렇게 돼도 위자료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보통 이제 한 700에서 1000 정도 나오고 끝에 가서는 지금 뽀뽀했다고 했죠. 한 2000 정도까지 인정이 될 수 있는. 그걸 남편이 목격하고 혼인관계가 파탄까지 간다면 위자료 5천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일단 그 스케치북을 좀 챙겨야겠네요. 주변 CCTV도 좀 뽀뽀하는 장면. 그렇죠. 아, 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 아니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이게 그래도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네요. 이게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왜 폐지가 됐냐? 개인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 형사처벌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을 대신해서 금융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이 위자료의 액수를 훨씬 더 이제 높여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장면 있잖아요. 러브 애츄얼리 고백을 하는 친구가 굉장히 제가 좀 실망을 했거든요. 좀 담력이 세다,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런 사람들 정신적 특징이 있나요? 바람 피는 사람이지. 네. 우리가 이제 부부의 세계 했잖아요. 김희애 씨는 유능하고 능력 있고 남편은 아내 잘 만났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뭔가 바람을 피면서 아내한테 복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그리고 그냥 순전히 쾌락을 위해서 저희는 자극 추구 경향이 높은 사람 분류를 하는데 좀 안정성보다는 충동적인 부분들 쾌락을 좀 쫓는 분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죠. 자, 이제는 뭐 입장을 다 떠나서 우리 PD들이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내 생일 한 달 전에 내 연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알았어요. 표현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선물 받고 헤어지기 대 당장 헤어지기. 저는 선물 받고 해야지. 자본주의 그 논리에 굉장히 그 충실한. 타격을 줘야 되죠. 그리고 헤어져도 물건은 남아요. 네, 물론 한 달 정도 정신적 고통이 크죠.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어쨌든 복수를 하려면 선물 정도는 받고 관계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헤어졌어요. 근데 순간 이제 저도 선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런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는 좀 중간 입장일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미리 줘. 미리 줘. 이게 지금 동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좀 하고 또 화낼 건 화내고 딱 마무리를. 어쨌든 말하면 말할수록 연애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이 과정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 뭐 이런 어떤 그 이유로 행한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폴리아모리 관련된 책을 한 2권 정도 읽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좀 생소하고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게 약간 자극적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좀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폴리아모리스트들의 상황들을 보면 1대1 연애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사람한테 올인을 해. 올인했는데 배신을 하거나 이 사람을 외도를 하거나 연인의 집착, 간섭, 소유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서 적당한 간신 뭐 이런 부분은 뭔가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관계에 대한 더 책임감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좀 지나치고 상대방이 불편할 정도가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고통 무서움을 또 초래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영상에서도 사실 공효진 씨가 잘생긴 남자 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부럽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사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분의 열띤 토론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셋이 하는 연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임감, 노력, 관계에선 필요한데 이게 좀 다자간의 연애에서는 좀 느슨해지고 약해지지 않나?
약해지지 않을까. 법이 관여하기 직전까지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오픈을 하고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다. 오늘 토론을 열심히 좀 진행을 해봤는데 아직 우리한테 이렇게 좀 익숙한 이야기가 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떨지 그 어떤 때보다 좀 궁금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편에 또 더 치열한 토론 주제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